안녕하세요. 한문장 영어의 샤이님입니다. 오늘의 한문장은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한 말인 Many of life's failures are people who did not real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 문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who와 how close와 when과 같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who는 우리 절, 종속절 중에서도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how close는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when은 종속절 중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포커스로 People who did not real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이 how close 이야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로서는 모든 명사절 격파하기 구조와 예문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 다시 말하면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요. 특히 대절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그리고 간접 의문에서 나온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을 구조를 예문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절일 때 이 명사라고 하면 항상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이니까 이 명사절도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절, 목적어절, 그리고 보호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항상 해석을 하실 적에 하기나 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꼬리말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해석은, 명사절의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주어절을 이끌 때는 주어질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뭐 하기는 또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적어 지릴 때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보호 지릴 때는 뭐뭐 하기이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명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명사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절과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 먼저 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사절은 모두 다 해석을 하기나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대절은 우리가 이 대절을 사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사실절이기 때문에 이 대절에 대한 해석을 주어질일 때는 하기는 하는 것은, 목적일 때는 하기를 하는 것을, 보호일 때는 하기다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절이기 때문에 주어질일 때는 뭐뭐 하는 사실은, 목적어질 때는 뭐뭐 하는 사실을, 보호질일 때는 뭐뭐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대절을 그때그때 문장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절 이러면 대절은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은 종속절에 속하죠. 종속절은 영어 문장에서 셋집에 속합니다. 셋집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낸 아줌마 아저씨가 이끄는 절을 우리는 셋집, 종속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절도 풀어본다면 대시라는 이 전세금을 낸 그 다음 S2, B2, 아줌마 아저씨 절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전세금이 연결고리인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절의 that은 우리가 접속사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that은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집의 아줌마 아저씨 주어 S1 V1과 셋집의 아줌마 아저씨 S2 V2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지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절의 that의 뭡니까? 접속사의 이 부분에서 생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단 이 that절이 주어절을 이끌 때만큼은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점 한 점만 하나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that절 명사절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절을 이끈다 했으니까 그 세 가지 형태의 절을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hat절이 주어절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That he is a millionaire is incredible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문장 속에 있는 동사를 찾습니다. 자, 보시면은 is도 동사입니다. 여기에 is도 동사입니다. 이 동사 앞에 있는 he는 당연히 is의 짝꿍인 주어이겠죠. 그러면 이 동사 두 개가 이 문장에서 어떤 동사가 주인 동사일까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이끌어지는 이 절이 있고, 물론 이 동사가 주어가 안 보이더라도 이 동사가 있으면 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절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연결고리인 접속사. 다시 말하면 전색은 필요합니다. 대시 우리가 많이 보던 연결고리인 접속사이지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니까 이 접속사는 절에서 셋집에서 내는 전세금에 해당되어지니까 이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이고 이 접속사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S는 S2 그다음 V2가 되는 셋집의 아줌마 아저씨구나 라고 우리는 감잡았습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오고 또 동사가 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오는 이 동사 앞에 한번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동사가 이 전체 문장의 주인집의 아저씨 B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B1이라는 이 주인집의 아저씨의 짝꿍인 S1 누굴까요? 이 S1이 이 앞에 있는 동사 앞에 끊어준 이 앞부분 전체, 이 절이 이 주인집의 V1의 짝꿍인 S1에 해당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문장에서 이렇게 셋집인 종속절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놓인 형태의 문장 구조로 쓰인 대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S1절을 S1절이라고 하겠죠. S1이라고 하면은 주어니까 주어는 무슨 절입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절을 이끄는 절을 우리는 명사절, N절, 명사절 그러죠. 명사절. 영어에서 명사절은 어디에 속합니까? 종속절에 속합니다. 종속절. 종속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셋집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종속절 이 셋집은 보니까 셋집의 형태가 주인집에 그죠 긴밀하게 속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셋집이네요. 그러면 전체가 이 문장 전체가 주인집입니다. 그죠? 주인집. 이렇게 셋집과 주인집. 주인집 안에 셋집이 이렇게 긴밀하게 주인집에 이렇게 포함되어진 형태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셋집이 앞선다 그래서 종속절, 주절 형태의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종절이 먼저 이 문장의 앞부분에 오니까 먼저 왔으니까 종절 전체를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전체 주인집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동사 앞에 한번 끊어주는 것이죠. 그 종속절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V2, 이 is 앞에 한번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2는 셋집에 있는 아줌마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격조사 이가를 붙이고 주인집에 그죠? 아주머니 S1은 항상 언론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시라는 이 전세금 접속사는 연결고리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생략하는 경우는 물론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이 대절이 지금 주어질을 이끌 때는 이 생략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단 주어질을 이끄는 대절의 대선 생략을 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하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가 주인집의 아주머니까 예, 주격조사 언론을 붙였지요. 자, 그러면 전체 셋집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주인집 해석하겠습니다. 전체 셋집의 아주머니 1번 하지요. millionair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is가 3번, tha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가 백만장자, 그 다음 하는 것이 4번이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incredibly 5번이고 is가 6번입니다. 항상 해석이 끝나는 부분은 그 문장에서 주인집 아저씨에서 해석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그가 백만장자라는 것은 주어니까 뭐뭐 하기는 하는 것은 그가 백만장자인 것은 incredible 뭡니까? 믿기 어렵다. 아니면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절이 사실절이니까 뭐뭐라는 사실은 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아니면 그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은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절로 쓰인 대절의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절이 목적어절로 쓰일 경우의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도 빨리 뭡니까? 주어 동사 찾아보죠. 동사를 찾습니다. 자, no가 동사니까 no 앞에 있는 I는 주어이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like가 동사이고 이 동사 앞에 있는 you가 주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주어 동사 절이 존재하면은 이 두 절은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 대시 연결고리 쓰였네요. 이 연결고리는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듯이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죠? 대절이 연결고리 대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은 모두 다 네모칸을 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대절은 셋집이잖아요. 셋집을 네모칸을 쳐볼게요. 대부터 해서 끝까지 치면은 요 부분이 셋집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 한 집에서 한 가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세금을 낸 아줌마, 아저씨는 셋집이지 않습니까? 셋집. 그럼 전세금을 내지 않는 이 아줌마, 아저씨는 주인집이죠. 이 경우의 셋집도 주인집 안에 셋집이 긴밀하게 그죠? 포함되어진 상태의 그런 형태의 셋집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셋집이 주인집에 아줌마 아저씨가 먼저 나왔으니까 주절 종절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1번 같은 경우 주어절 쓰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 이 종절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종절이 먼저 나온 경우는 종절 주절 형태의 문장으로서 종절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나머지 형태를 해석을 했는데 지금 2번 형태의 목적어절을 쓰인 경우의 대절은 지금 주인집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셋집이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의 문장의 구조는 주절과 종속절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동사 주인집의 아저씨 앞에 끊어주죠. 그러면은 S1 주인집의 아주머니는 항상 언론을 붙이고 셋집의 그죠? V2 앞에 한번 끊어줍니다. 셋집의 아주머니는 조사 이가를 붙입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 주인집을 먼저 해석하고 주인집의 아주머니 그 다음에는 셋집의 아주머니를 해석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올려서 해석하면 됩니다. that은 어떻게 해요? 이때의 이 that은 know가 동사인데 어떤 동사입니까? 무엇을 알다, 알다, 뭐뭐 하다라고 말이 되면은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타동사는 항상 그 뒤에 뭘 가지냐 하면은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절은 이때의 셋집은 목적절 다시 말하면 주어 목적어 보호절을 이끄는 절을 뭐라 그럽니까? 명사절, n절 그러죠. 명사절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종속절에 속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대절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집을 뭐라고요? 주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절 안에 셋집인 종절이 이렇게 긴밀하게 포함되어진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대선 목적절, 명사절, 종속절인데 이 대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집과 셋집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해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절을 이끌 때의 대절만 우리가 대설 생략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목적어절을 이끌 때 대선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나는 너가 영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명사절 목적어절이니까 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나는 너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대신 해석하지 않고 no, 5번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나는 너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근데 대절이 무슨 절? 사실절이니까 나는 너가 영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절에서 보호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든 간에 문장을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눈길을 줘야 하는 것이 그 문장 안에 있는 주인집의 아저씨입니다. 동사입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is가 동사라는 거죠. 그럼 is 앞에 있는 the fact는 주어라는 말이죠. is가 동사니까 is not 앞에 있는 it이 주어입니다. 자, 이 문장도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절 두 개가 존재한다면 두 절은 반드시 연결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되죠. 이 연결고리는 이 대절이네. 그럼 대절 형태의 연결고리는 항상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네모칸을 치고 이때의 명사절, 다시 말하면 셋집이죠. 이 집 대절 셋집입니다. 셋집을 우리 달리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종속절. 이 셋집은 항상 네모칸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셋집은 전체 한 문장의 주인집에 긴밀하게 속해 있는 형태의 그러한 셋집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셋집에 있는 대선, 셋집이 내는 전세금에 해당되어지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아줌마 아저씨는 S2, B2. 그러면 접속사, 전세금이 없는 아줌마 아저씨는 S1, V1. 이렇게 전체 주절과 종절로 해서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셋집이 문장 안에서 뒤에 위치했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장도 주절, 종절 형태의 문장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is 앞에 한번 끊어줍니다. 끊어주면은 앞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주부, 술부로 나누지 않았네요. 주부. 그 다음에 요 이하 전체를 술부라고 볼 수 있죠. 술부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셋집 종절이네요. 자, 근데 하나 우리 영어에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is는 뭡니까? MR is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대절은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입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대절은 무조건 무슨 절? 보어절로 보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대절은 무조건 보어절이다. 우리가 하나 명제처럼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보어입니다. 보어절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절 어떤 절에 속합니까? 명사절에 속하고 이 명사절은 어디에 속합니까? 종속절에 속하네요. 자, 그러면 보어입니다. 보어절일 때는 이 대절은 어떻게 해요? 하기이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보어절을 이끌 때의 이 접속사, 이 전세금의 이 대선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막연히 주인집과 셋집을 연결하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보어절을 이끌 때의 이 대선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해 볼까요? 주인집의 아줌마에는 언론을 붙이시고 셋집, 이 경우에도 셋집의 V2에서 한번 끊어주면 앞부분에 있는 이 S2의 셋집의 아줌마는 이가를 붙이죠. 이렇게 주절과 종절, 한 문장 안에 주인집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셋집이 나왔으니까 이런 구조를 주절, 종절 구조라 그럽니다. 그럴 때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에 있는 주인집의 S1을 1번, 그 다음에 셋집의 S2를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이렇게 3번, 4번
that 해석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 5번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석하면 그 사실은 fact, the fact, 그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뭐 하기이다 하는 것이다의 해석을 한다면 그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사실들이니까 그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어가 사실이니까 또 사실이다라고 말을 넣으면 조금 어색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문장에서 명사절을 이루는 that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절로서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그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that절, 의문사절, if whether절. 근데 that절을 제외하고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은 사실 영어에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러한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definition, 정의를 본다면은 의문문이라 하면 어떤 의문입니까? What do you like?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해서 what이라는 의문사가 있는 이런 의문문도 있을 것이고, do you like me? 당신 나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do나 does나 did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is she kind?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서 이제는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절, 명사절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합니다. 이 정의는 하나 여러분이 명제로 외워두십시오.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에 들어가서 의문사절, 명사절이 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죠? What do you like? 그죠? Where does she live?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는 형태의 간접 의문문. 예를 든다면은 Do you like me? Is she kind?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러한 문장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 쓰이는 형태의 간접 의문문.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그 앞에 있는 주절 동사가 어떤 사고동사, 사고란 말은 생각사, 생각고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동사라고 합니다. 이 사고동사가 주절동사에 있을 경우에는 의문사절의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동사, 생각동사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다, think, 가정하다, suppose, 추측하다, guess, 상상하다, imagine, 믿다, believe 또는 believe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생각의 범주에 있죠. 생각하고 가정, 추측, 상상, 믿는 것 다 우리의 사고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우의 어휘들입니다. 이러한 사고 동사가 주절 동사의 주인집 아저씨일 경우에는 이렇게 의문사절의 의문사가 문장의 앞으로 가야 하는 경우의 간접 의문문. 이것을 외울 때 저는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따서 생가, 주상, 및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가, 주상, 및 이렇게 해서 사고 동사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는 형태의 간접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의문문은 뭡니까?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주인집입니다. 근데 그 주인집 형태가 이제 뭡니까? 또 다른 형태의 주인집에 곱살이 들어가는 의문사절,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 의문문의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 뭐 씁니까? 그 문장 안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의문문 만들 때 쓰인 이러한 조동사를 do나 does나 did를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의문사 그 다음에 do나 does나 did 그 다음에 주어 본동사 형태의 문장을 어떻게 그 어순을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문장의 일부, 다시 말하면 어떤 문장이라 하면 주인집의 일부라 하면 셋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의 의문사절, 명사절, 의문사절, 셋집, 그죠? 그 의문사절은 명사절에 속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유형입니다. 한번 볼게요. Do you know라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압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문문이 있어요. Where does she live?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둘 다 주인집이지만 지금 Where does she live라는 이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 Do you know라는 이 전체 주인집의 일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됐죠? 이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 다시 말하면 Do you know는 주인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주인집의 일부인 요 사이에 셋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Where does she live라는 이 의문문은 어떤 형태로 바뀝니까? 예, 의문 만들 때 live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의문 만들 때 뭐습니까? do나 does나 did를 쓰지 않았습니까? she가 3인칭이니까 does를 썼네요. where, 그 다음에 does 조동사, 주어, 그리고 본동사 형태의 이 의문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는 의문사는 두고 이제 뭡니까? 조동사 does를 없애버리죠. 얘를 없애버리면서 얘가 지금 주어가 3인칭일 때 쓰는 경우의 조동사잖아요. 그러면 이의 3인칭의 잔재 s를 어디에? 본동사 live 뒤에 s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does를 없애버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 다시 제가 이것을 적어보면은 where she lives. where she lives 형태의 하나의 절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를 취하죠. 그럴 때 이 s가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의문문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는 의문사절 형태입니다. 그래서 where she lives가 do you know 뒤에 이 자리에 꼽살이 들어가니까 얘는 셋집이고 받아들이는 이 do you know는 주인집이겠죠. 그럼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집 do you know. 자, 이제 셋집 들어갑니다. 그죠? 셋집. 자, 제가 do you know지 않습니까? 셋집 where she lives. 자, 그리고 의문 부호 question mark를 칩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do you know where she lives? 아, 그렇구나. know라는 이 동사가 무엇을 알다. 타동사 뒤에 주어 s V가 왔잖아요. 근데 이 타동사 앞에 있는 you가 주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문장을 대하면은 의문문은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주인집의 동사죠. 보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 두 개의 절이 있는 거죠. 이 두 절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연결고리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때 연결고리는 where이겠네요. 그죠? where이라는 의문사가 연결고리로 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문사, 다시 말하면 이 연결고리인 전세금이 있는 이 S와 B는 S2, B2로서 셋집이죠. 그러면 셋집, 의문사가 있는 이러한 셋집은 항상 네모칸을 쳐서 표시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해요? 셋집. 다시 말하면은 이 집은 셋집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종속절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세금을 내지 않은 SV는 S1, B1 해서 주인집, 다시 말하면 주절이겠죠. 그러면 전체 형태가 전체 주절 안에 셋집이 이렇게 종절의 형태, 주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집이죠. 주인집 안에 셋집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o you know where she lives?
no라는 타동사 뒤에 where she lives 의문사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타동사의 무슨 절? 목적어절에 속하는구나. 목적어절은 무슨 절? n절, 명사절에 속하죠. 명사절은 또 뭡니까? 종속절. 근데 명사절 중에서 어떻게 세 가지가 있죠. 대절, 의문사절, if의대절. 아, 그렇구나. where이라는 어디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니까 이 절은 명사절 중에서도 의문사절에 속하는구나. 근데 이 의문사절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일부에 들어간 그런 형태의 의문사절이구나. 자, 어떻게 해석하죠? 의문문일 때 이 do는 의문 만들 때 쓰인 do니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문문일 때는 이 문장을 굳이 주부, 술부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집의 아주머니는 항상 언론을 붙이면 되고 셋집의 아주머니는 이가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주인집이 셋집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 문장은 주절 종절 문장입니다. 근데 의문문 형태는 굳이 주절 종절 형태 문장 또는 종절 주절 형태 문장을 따지지 않고 해석을 하면 되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거 제가 나눈다고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항상 주어 먼저 합니다. 너는 1번 주인집의 아주머니가 언론이죠. 셋집의 아줌마는 이가. 당신은 또 너는 그녀가 where 어디에 사는지를 명사절이니까 하기를 하는 것을 어디에 사는지를 no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해 봅니다. 이때 no의 목적의 자리에 온 것이 의문사가 이끄는 형태의 절 의문사절이 왔습니다.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형태가 간접 의문문의 유형의 일부 유형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에 들어가서 이제는 뭡니까? 종속절로서 의문사절 형태를 이루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의문문의 두 번째 유형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도 마찬가지. 의문사가 없지만 우리가 영어 문장에 do you like me 이런 식으로 그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일 때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쓰잖아요. 아니면은 is she kind 일반 동사가 아닐 때 비동사일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우리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의문문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문장을 처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번의 경우처럼 의문 만들 때 쓰인 그러한 조동사 do나 does나 did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 경우는 의문사 자체가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전세금 역할을 해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일 때는 그 의문사라는 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하나 연결고리인 접속사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하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주는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if입니다. if. 근데 명사절의 if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f나 whether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 문장 얼수는 우리가 첨가해준 연결고리 if나 whether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만들어서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두 번째 유형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는 do you know라는 이 의문문에 is she kind라는 의문문이 들어갑니다. know라는 이 뒤에 뭡니까? 비어 있으니까 충분히 누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do you know라는 이 주인집에 is she kind라는 이 의문문이라는 이 의문문이 일부인 셋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이럴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셋집은 뭐가 필요하죠? 전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보니까 is라는 비동사는 일반 동사가 아니니까 의문 만들 때 원래는 she is kind가 원래 문장인데 평서문인데 의문 만들 때는 비동사는 주어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is she kind. 그럼 다시 뭡니까? 이러한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려면은 주어 동사를 다시 정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is she kind를 어떻게 한다? do나
does나 did가 없으니까 그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She is kind라고 문장을 이렇게 정치를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셋집이잖아요. 셋집이 주인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뭐죠? 전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전세금이 와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 임의적으로 추가해주는 형태의 전세금이 if, whether이라 했습니다. 이 if는 뭐라고요? whether과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의 연결고리인 전세금인 접속사를 하나 추가해서 어떤 주인집의 일부로 들어가는 형태죠. 그럼 들어가는 형태를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o you know? 그 다음에 if 또는 whether she is kind. Do you know라는 주인집이 의문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결정은 이렇게 의문부호, 의문문으로 만들면 됩니다. Do you know if, do you know whether she is kind?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문장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사를 찾지요. know가 동사면 이 know 앞에 있는 you는 know의 짝꿍, 그죠?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is가 동사고 she가 주어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장에도 주어 동사절 두 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하네. 이건 보는 순간 명사절의 if, whether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묶어주죠. 왜? 명사절은 항상 이렇게 네모로 하여서 이 네모한 이 명사절은 셋집. 이 셋집이 전체 주인집의 일부로 들어가는 형태의 그러한 문장 구조지요. 주인집, 주절 안에 지금 if, whether절. 얘는 무슨 절이지요? 우리 압니다. 이제는 명사절. 그죠? 명사절은 무슨 절? 종속절. 근데 명사절 중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if, whether 절이구나. 우리는 이제 if 절이 whether 절, 그죠? 명사절의 세 가지 절 중에 한 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얘는 명사절이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절 쓰이겠죠.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다, 타동사, 무엇을 알다 라고 말이 되니까 뒤에 뭡니까? 목적을 쳐야 되죠. 이 명사절, 종속절, 명사 중에서 무슨 절도? 이거 목적어 절이요. 목적어 절. 근데 이 명사절은 무슨 절입니까? if, whether 절. 그래서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 절. 명사절 중에서도 if, whether 절이구나. 타동사의 목적절이구나. 그래서 종속절이구나. 이 전체가 주절이구나. 다 분석이 됐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의문문이니까 의문문 만드는 조동사 do는 해석하지 않지요. 물론 주인집 S1, B1이고 셋집의 S2, BT입니다. 이때 명사절의 if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하니까 생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주인집의 아줌마는 항상 언넌, 셋집의 아줌마는 항상 이가를 넣어서 해석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녀가 kind, 친절한지 어떤지 아니? 그죠? 당신은 그녀가 친절한지 어떤지 압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간접 의문문의 두 번째 유형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형태의 간접 의문문 유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지금 1번, 2번 형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의 문장인데요. 그 어떤 문장의 일부라 하면 주인집이죠. 주인집의 아저씨, 다시 말하면 B1이지 않습니까? 그 동사가 사고동사, 생각동사, 생각, 추상 및 했죠. think나 생각하다 think, 그 다음에 가정하다 suppose, 그 다음 추측하다 guess, 상상하다 imagine, 믿다 believe. 이러한 동사가 주절 동사에 있을 경우에는 의문사절의 의문사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세 번째 형태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의 유형을 함께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보면은 do you know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do you think라 그랬어요. 아, 사고동사가 있구나라고 일단 한번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do you think라는 이 형태의 문장에 how old is이라는 의문문이 일부러 들어갑니다. how old가 전체가 이 의문사이죠. 의문사. 그리고 is가 동사고 she가 주어입니다. 자, 의문사, 동사, 주어. 이 경우는 일반 동사가 없으니 의문 만드는 do나 does나 did가 없으니까 그냥 이 she라는 이 비동사 주어 형태는 서로 이렇게 주어 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다시 정치를 해보면 How old she is. 이렇게 해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How old is she 형태의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인 전셋집, 셋집으로 들어갈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서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정치해 놓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 형태가 지금 주인집 안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그리고 how old she is. 자, 이것도 do you think 전체 주인집이 의문문이니까 전체 문장 그죠? 의문문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주인집의 아저씨 동사이지요. 동사를 찾아봅니다. 자, think가 동사이니 이 앞에 있는 you도 주어겠지요. 그 다음에 she, is가 동사이니 she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도 역시나 주어 동사 두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 안에 두 집이 그죠 집에 살고 있는 경우면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옳거니 how old가 이게 연결고리죠. 이게 연결고리 다시 말하면 얘가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우리는 뭐랍니까? 종속 접속사. 이런 경우는 의문사가 연결고리로 온 형태죠. 그럼 우리는 압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절. 의문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절 중에 하나구나. 명사절은 대절, 의문사절, if외대절. 그래서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쓰였구나. 어떻게 합니까?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다 타동사이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 절로 쓰였구나. 주어 목적어 보호절은 항상 n절 명사절이고 명사절 중에서도 how old는 의문사가 이끄는 절 의문사절이구나. 이러한 의문사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이 전체 네모칸을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주인집이겠습니다. 주인집,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주절이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유형에서 일본 유형으로 본다면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죠? 너는 그녀가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뭐죠? 주인집의 아저씨, S1, V1이잖아요. 주인집의 아저씨의 think, 생각, 추상 및 동사가 왔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두면 이 문장은 틀리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의문사절의 이 의문사, how old 전체가 의문사죠. 이 의문사가 문장의 앞으로 가야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옳게 만들어 본다면 이제는 의문사절의 의문사가 맨 문장의 앞섭니다. How old, 그죠? 그리고 do you think 하고 그리고 she is 이렇게 남습니다. 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죠. How old do you think she is? 그래서 do you think는 항상 우리가 삽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세 번째 형태 유형을 알기 때문에 이 how old는 의문사가 나가서 이렇게 주절이 sab입되었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삽입은 항상 먼저 해석하죠. 너 생각에 그녀가 how old, 몇 살이니?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네 생각에 그녀 몇 살일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How old do you think she is?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문의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종속절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사절 정리를 오늘 했습니다. 명사절은 또 세 가지가 있죠. 대절, 의문사절, ifwhether절. 대절은 우리가 사실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절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절을 제외한 의문사절과 ifwhether절은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세 가지 유형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종속절의 세 가지 절 가운데 명사절, 다시 말하면 대절, 의문사절, ifwhether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 가운데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